당신의 나무. 어렸을 적 당신은 떡갈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다. 이제는 제목도 생각나지 않고 책의 장정도 떠오르지 않는 그저 그렇고 그런 동화에서였을 것이다. 거대한 나무의 밑둥엔 위로 치켜 올라간 눈꼬리와 심술궂게 담은 입이 그려져 있었고 그 사파들은 어린 당신을 떨게 하기에 충분했다. 나무. 그때부터 당신은 나무를 두려워했다. 미친 여자의 머리카락처럼 산발하며 뻗어내려간 뿌리와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는 나뭇잎들. 당신들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곳에 있었고 당신이 죽은 뒤에도 계속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 시절 당신의 집 앞에도 나무가 있었다.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아카시아 나무. 나무는 지붕을 덮었고 몇몇 가지는 당신 방 창문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둥치로는 개미들이 줄줄이 기어오르고 굵은 가지 끝에는 말벌의 집이 대롱거리며 매달려 있었다. 밤인지 부엉인지 올빼미인지 모르새가 당신을 향해 울었다. 어린 당신은 생각했다. 언젠가 저 나무가 자라 뿌리들은 부엌으로 솟구쳐 오르고 가지들은 지붕을 뚫고 들어오리라. 개미들이 침대를 먹어치우고 새들은 거실에 집을 짓고 가을독 오른 벌떼들이 갓난 동생을 쏘아 죽이리라. 도시로 이사와서 당신은 안도했다. 밤길을 위협하던 거대한 나무들은 사라졌다. 구악스럽게 대지를 움켜쥔 뿌리들은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아도 좋았다. 도시엔 앙상한 버드나무와 은행나무들만 있었고 그나마도 봄이 되면 가지치기를 당했다. 잘 정비된 포도와 신호등, 횡단보도에 둘러싸여 바야흐로 어린 당신은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 세월은 흘렀고 당신은 전자오락과 담배와 자동차 운전을 배웠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다가가는 기술을 습득했다. 여권과 신용카드를 만들었고 떠나간 사람을 잊었다. 삐삐를 샀다가 3년 만에 해지했고 핸드폰을 사서 아는 전화번호를 모조리 단축번호로 만들어 저장했다. 그러는 사이 또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나무를 보고 있다. 후텁하고 질척한 땅에 발을 디딘 당신 앞에는 5층 빌딩은 좋게 덮을 만한 무화과 나무가 버티고 있다. 한때 새의 깃털쯤에 묻어온 씨앗에서 발화되었을.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 근원을 어림할 수 없을 웅대한 생명체 앞에서 당신은 시간이 흘러가는 소리를 듣고 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간다. 우기를 맞이한 이곳의 바람은 비의 냄새를 전해준다. 그 기미를 먼저 맡은 검은 나비들이 떼를 지어 숲으로 몰려간다. 맨발의 소년들이 그 나비들처럼 후룩거리며 당신 주위를 유영한다. 당신은 생각한다. 무엇이 당신을 이곳으로 오게 했는가? 어쩌면 그것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바다를 건너온다는 저 검은 나비떼들. 앙코르에 가야겠다고 처음으로 생각하던 날, 당신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포장을 뜯은 지 오래되어 아무 맛도 느낄 수 없는 커피였다. 사위는 조용했고 아무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았다. 일순 도시의 모든 자동차들도 운행을 멈춘 것 같았고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붙잡혀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저교를 깨고 돌연 건조대 위에 쌓인 그릇들이 어떤 미세한 충격이라도 받은 것처럼 딱 한 번 아주 작은 소리로 덜커덕 소리를 내며 아래로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그 이동거리란 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짧았고 그 이동이 그릇들의 퇴적 구조에 심각한 균열을 가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 덜컥거림이란 당신 집 건조대뿐 아니라 다른 어느 집에서나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며 어쩌면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발생하는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었지만 어쩐지 그날의 당신은 그 일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다. 당신은 생각했다. 물에 젖은 그릇들은 미끄럽기 마련이고 그것들을 쌓아두었으니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변경하기 마련이겠지만 어쩌면 세상에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궁극에는 엄청난 일을 초래하는 아주 사소한 덜컥임. 당신은 바로 그 연쇄의 시작을 보았다고 느꼈다. 그런 걸 나비 효과라고 한다지. 북경의 나비가 펄럭이면 캘리포니아에선 폭풍이 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커피를 다 마실 때까지 당신은 계속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저 덜컥거림이 어쩌면 내 인생의 파열을 가져올지도 몰라. 아무 근거도 없었지만 그 생각은 당신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방콕을 출발하여 국경도시 아라냐프라텟에 도착. 간단한 입국 수속을 밟고 캄보디아 땅에 들어섰을 때 당신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있었다. 태국엔 당신의 20대가 있었고 캄보디아엔 당신이 태어나기 이전의 시절이 있었다. 맨발의 소년들과 AK 소총을 거꾸로 맨 군인들, 가도 끝없는 황토길, 하나의 선을 경계로 전혀 다른 세상이 있었다. 당신은 돌아보지 않았다. 주저없이 현지인들과 섞여 작은 짐칸이 달린 외건 승용차에 몸을 실었다. 1톤 트럭보다 작은 차에 16명이 당신과 함께 올라탔다. 우기를 맞아 비포장 도로는 군데군데 심하게 파여 있었고 차는 요동쳤다. 3번쯤 자동차의 타이어가 터졌고 나무 다리의 이음새가 무너지기도 했다. 그렇게 6시간을 달려가는 동안 차장로는 뿌연 흙먼지가 쉼없이 불어닥치고 1톤도 채 안 되는 외건에 매달린 사람들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아귀에 더욱 힘을 주고 있다. 운전사가 터진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시간이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고 그때마다 당신은 차에서 내려 지평선까지 펼쳐진 열대의 눈을 바라보았다. 젖은 담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마저 시원했다. 먼지와 땀에 찌든 옷에선 모가 냄새가 났다. 어느새 자동차 주위엔 어린아이들이 몰려 있었다. 머리에 버짐이 듬성듬성 핀 소녀에게서 대나무 통에 넣고 찐 밥을 샀다. 당신은 거친 대나무 껍질을 벗기고 주먹밥처럼 굳게 뭉쳐진 밥을 베어 물었다. 사람을 그득 실은 픽업트럭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져갔다. 거친 밥에 목이 메었다. 다리를 심하게 저는 운전사가 밝게 웃으며 어서 차에 타라고 재촉한다. 다시 짐칸에 올라타면서 당신은 생각한다. 무엇이 당신을 이리로 내몰았는가를. 그릇이 덜컥거린 날 당신은 당신의 여자에게서 결별의 메시지를 들었다. 당신은 유추할 수 있었다. 그릇이 덜컥거렸고 그 울림이 다른 여러 집의 그릇을 다시 건드렸고 이완견들이 짖었을 것이고 그 소리에 놀란 갓난 아이들은 울었을 것이고 그 때문에 아이 엄마들은 짜증을 부렸을 것이고 그녀들의 불편한 심기가 전화선을 타고